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아마 북촌 마을에서 이런 형태들로 이루어집니다. 북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교류로 움직인다. 그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거죠? 여기 있구나. 관광객이 주민에게 주는 피해. 그죠? 영상에서 잘 보셨죠? 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아마 더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문화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개요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문화는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생활 방식,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의 개념에는 이게 두 개 다 이 개념이죠. 문화의 개념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 총체론과 관념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 그럼 문화의 개념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문화는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및 생활 방식과 육체적, 정신적 활동, 이 전체를 개념이라고 일컬는다. 그죠?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없던 문화가 새로 탄생하기도 하고 있던 문화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2002년 월드컵 때 누가 강화문에 나와서 응원하라고 해서 나온 건 아니죠. 자발적으로 나와서 붉은 티를 입고 붉은 악마를 대한민국을 외쳤던 이런 문화, 젊은이들 문화, 응원 문화가 생겨나는 것처럼 없던 문화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있던 문화가 사라지기도 한다. 옛날 올드한 문화들은 사라지기도 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민족, 문화계, 문화시설 또는 문화생활, 문화유산, 문화영화, 대중문화, 고급문화, 한국문화, 그리고 동양문화, 서양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느냐는 총체론에서 한번 보겠다. 총체론적 입장에서 보면 문화는 한 인간의 생활 양식, 총체를 가진다.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먹고 사고 의식주 다 포함해서 하는 걸 이야기한다. 말로서 이 점은 상이한 두 나라의 생활 양식을 비교함으로써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유럽 문화와 동양 문화가 다 다르듯이 동서양 문화가 다 다르던 것, 이런 것들을 총체론적 문화로 볼 수가 있다. 총체론적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 즉 뭐냐면 인간은 문화수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거기에 영위하면서 살 수 있다. 미국 아메리칸 문화, 그죠? 한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때 미국 갔다 온다 그러면 옛날에 거의 15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한 3박 4일, 4박 5일 미국 갔다 오면 우리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어눌해졌다. 왜? 내가 미국 갔다 왔다는 듯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유교 문화를 외국인들이 와서 상투 틀고 이런 문화를 다도 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체험으로서 다도나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있지만 꽤 상당히 어렵다. 즉 총체론적은 두 나라의 생활 양식을 비교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적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신념, 예술, 도덕, 법, 그죠? 우리나라는 뭐 법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생활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없는데 외국은 그런 거 없죠. 미국
보면 국회의원도 경찰이 일반 경찰이 수갑 채워서 가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브래드 피트 영화배우가 미국 대통령을 디스하기도 한다. 그래도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러면 뭐 대통령 모욕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관념적 문화에서는 뭐냐면 도구, 행동, 제도, 옛날에 이미 기본적인 틀에 박혀서 있는 것 포함하지 않고 단지 우리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이르게끔 즉 표준 규칙이죠. 관념론 이미 오래전부터 어르신들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런 기본적인 모든 행동들을 표준적으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일어난 규칙 문화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규칙 문화. 관념론적인 규칙 문화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결국 관념론은 에서 본 문화는 도구, 행동, 제도들을 포함하지 않고 그죠?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끔 표준 문화를 부른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의 제사, 그죠? 제사 문화, 뭐 농촌 품앗이 문화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우리 한국 문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남이가 라는 이런 문화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란 개개인이 사회로부터 배운 것, 사회 또는 가정에서부터 배운 것, 가정에서 배운 것으로 그 사회 내에서 유형의 행동을 가리키는 가치, 규범과 습관으로 설명됩니다. 습관, 나는 버릇이 개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뜻한다면 문화는 큰 집단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개개인의 나는 이런 버릇이 있어. 나는 밥을 먹고 나면 꼭 커피를 마시는 버릇이 있어. 그죠? 나는 이런 버릇이 있어.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 이게 문화의 큰 집단이 살아가는 뜻을 이야기해. 나는 일주일에 또는 얼마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보는 습관이 있어. 문화를 즐겨야 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개개인이 습관, 이런 거.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조직 규범에 순응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그죠? 그걸 하지 못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의 특질. 문화의 특질은 어떤 것이냐? 문화의 특질은 우리 인류만이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공동체, 사회, 경제 요인 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즉, 문화는 인간만이 만들어내는 것,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존 문화와 규제 문화를 받았고, 그죠? 그래서 문화의 영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받는다. 기존 문화, 어머니가 아기를 잘 돌보고 키우는 것, 그리고 울면 음식을 주고 젖을 주고 하는 것, 그렇게 자연스럽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행동에 대한 영향,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진 않는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나면 사람들의 이 사람들, 각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문화의 특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문화의 영향은 극히 자연스럽고 개인 주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의 특질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쌍둥이 도시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3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챕터만 하니까 자 집중해 주시죠. 자 문화의 구성 요소에는 문화에는 그 사회 집단 구성원들 모든 것, 즉 뭐냐면 지식, 보고 배우는 것, 그죠? 관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습관, 이런 거, 신념, 나야는 어떤 걸, 그리고 종교, 사회, 유산 등이 용해되어서 녹아붙어서 전형 문화, 그리고 일상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전형 문화와 일상 문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신념 문화는 뭐냐? 신념 문화는 내가 신념이 아니라 문화신념이네요. 문화신념은 뭐냐?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이죠? 내가 아침에 어떤 전형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일상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문화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대부분 구성원들이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념, 지식, 그리고 미신, 학문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신념 문화에는 종교, 취미, 그죠? 종교, 취미, 연구, 스포츠, 직업, 음식, 의향 등 일반들이 개인들의 신념 체계, 나만의 독자적인 연구 체계 또는 이런 영역들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런 문화 신념 체계를 인정하고 가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 가치는 뭐냐? 나만의 문화 가치. 어떤 활동, 그죠? 어떤 활동이나 감정, 목표가 그 사회의 정체나 복리에 중요하다고 널리 받아들이는 신념이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나만의 문화, 개인 문화, 조직 문화, 그죠?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에 걸쳤을 때, 급박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느긋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궁극적인 존재가 있느냐, 빨리빨리 해줘야 되느냐, 각 상황에 따라 나의 문화 가치에 따라 다르다. 이건 우리가 가정 문화, 존재 이런 것들로 비춰볼 수가 있다. 문화규범, 마지막으로 문화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문화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행동을, 줄 서는 행동을 했다. 줄을 서서 버스를 탄다. 내가 줄을 안 섰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은 뒤통수가 따가울 뿐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요즘 간혹 TV에서 선전하는 시몬스 선전하고 저 쩍벌남 있고 뭐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 가서 섰다가 천천히 뒤로 쫓겨나는 거 이런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거는 지켜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지켜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화 가치 신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요소는 꽤 중요하다. 꽤 중요하고 다음에 우리가 더 공부를 좀 더 깊게 해 보실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문화신념, 문화가치, 문화규범 이렇게 이루어진다. 되셨죠? 다음은 우리가 요 문화관광의 개요를 하겠습니다. 3장 문화관광의 개요를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는 그런 실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